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시험 전략 첫 단형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을 준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동사는 필요하다면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 이유는 일동사, 일주어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동사 일주어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동사에는 반드시 하나의 주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죠. 그래서 모든 준동사들이 형태가 바뀌어져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었지만 동사적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어를 쓸 수는 없고 주어인 형태를 의미상 주어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He will come back. 그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 문장을 접속사 that을 사용해서 명사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I expect that he will come back. 나는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한다, 예상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문장을 압축해서 접속사를 생략하고 준동사를 사용해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I expect 하고 that 생략하고 그 다음에 주어인 he는 he라고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격의 형태로 써주고 will come은 투부정사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투부정사의 의미적인 주어는 문장의 주절의 주어인 I가 아니라 him이란 얘기죠. 그래서 형태는 목적격의 형태이지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의미상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를 만듭니다. 첫 번째 보면 to speak English fluently.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서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정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정사 덩어리를 주어 자리에 놓으면 투부정사 덩어리가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to speak English fluently is not difficult. 그러면 동사가 is가 되겠죠. 그렇게 이 투부정사 덩어리가 명사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가 길이가 길면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흔적을 남겨둬야 되겠죠. 그것을 가주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주어 is을 쓰고 it is not difficult. 그 다음 투부정사는 뒤로 넘어가서 to speak English fluentl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다.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이 원칙인데 의미상 주어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누구나 다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여기서 일반인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만약에 you라고 하면 you라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적격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 for를 쓰고 의미상 주어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예문처럼 It is not difficult for you to speak English fluently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you라는 것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격을 바로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 for 다음에 목적격 이렇게 해서 약속이 된 것이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경우는 앞에 이성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It is possible. 그것은 가능하다. For him to complete the task. 그 사람이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이죠. 자, 여기에서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목적어는 문장 제일 앞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처럼 the task is possible for him to complet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미상 주어인 him을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에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표현에서는 사람을 주어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He is possible to complete the task. 이것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면 우리말로는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영어에서는 틀린 문장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형용사들이 possible, difficult, easy, necessary 이런 표현들이 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a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it is rude, 그것은 무례하다, 가주어이죠. of him to say the remarks, 그가 그 의견을 말하는 것은 무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for를 안 쓰고 of him 이라고 의미상 주어를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는 전치사 of를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의미상 주어를 주어 자리에 놓고 he is rude to say the remarks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주어로 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the remarks라고 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놓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형용사들은 밑에 있는 것처럼 용감한, 영리한, 부주의한, 공손한, 어리석은, 친절한 이런 류의 형용사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he was expected to accept a proposal. 그는 예상이 되어졌다.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accept 하는 주체는 주절의 주어인 he와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생략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절의 주어와 일치할 때 그런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it is wrong to tell a lie.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주체는 누구나 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일반적인 사람일 때 이런 경우에는 영어에서는 언제나 생략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면 she will not come to your party. 그녀는 파티에 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to tell 하는 주체는 주절의 주어와는 다른 주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독립부정사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일종의 삽입어구로 관용 표현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to begin with, 우선 먼저 이렇게 연결어구처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씩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needless to say, 무슨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